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 그냥 내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최선이에요? 아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걸 알죠? 네. 자, 최선이라는 건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장님 강의를 다 들으실 때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나 안 하나 제가 볼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눈동자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딴 생각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자, 정말 우리 회장님, 통큰 회장님 1등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이런 회장님 안 계십니다. 제조사에서는 제품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죠. 파는 거는 밀통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지, 후원해 주시지, 정말 대단하시죠. 자, 대단한 대자연 코리아의 대단한 대자연 코리아의 우리 류창렬 회장님 무대로 모실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아시죠? 기립박수로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자, 우리 대자연 코리아의 류창렬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유창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괜히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도전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늘 갖고 있는데 과연 실행을 할 것이냐, 출발을 할 것이냐. 물론 출발을 해다가도 뒤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늘 내일부터 하지. 그런데 오늘 굉장히 젊은분하고 이모님하고 다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이 이제 바뀔 겁니다. 저 역시 저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도 45일을 공복을 했죠. 45일 동안 세비제만 먹고 매일같이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다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혼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세비제와 함께 세비제를 가방에 대고 다니면서 힘들 때 하나 딱 드시잖아요. 5분도 안 돼서 기운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일 트레킹을 가실 때 아마 그걸 느껴보세요. 항상 주머니에 한 두세 개 가져가고 힘들 때 하나 드시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기운이 나기 시작해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시상에 참여하신 분하고 또 여기에 참여를 안 했지만 도전을 처음에 하셨던 분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세 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 감동적이고요. 아주 멋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여기 나오신 분보다 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가 제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오늘은 제가 옷을 벗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바지도 요즘은 좀 약간 클라 그래요. 제가 116kg에 시작을 해서 116kg. 지금은 한 몇 킬로 나가요? 73kg.
73kg. 73. 재보신 것 같아가지고 72kg. 예, 아침에 제가 72kg를 116에서 72. 몇 킬로인가요? 몇 킬로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저의 동생이죠. 얘 동생이에요. 9년 전 동생입니다. 2014년도에 생생정보통에 나왔을 때 저의 모습인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놈이 형 같아요? 이분이 형 같아요? 저놈이. 이분이 형 같아요. 저놈이 형 같아요? 이분이 형 같아요? 저놈이. 그냥 들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놈이라 해도. 얘도 어쨌든 뭐 저였어요. 9년 전 저의 모습인데 어쩌면 지금이 더 동생 같고 지금이 더 잘생겨졌잖아요. 지금이 더 뻔뻔스럽게 잘생겨졌고 뻔뻔스럽게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야, 지금 저 가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지금도 살 수 있었을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아마도 어쩌면 이 세상과 이별을 하고 여러분들을 못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저는 혈압이 202까지 가고 고지혈증에 통풍에 당에 5만 가지 합병증에 제일 힘들었던 게 배가 많이 나오니까는 숨쉬기가 힘들어요. 운전을 하면요, 운전을 제가 한 30분을 운전을 못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자야 돼요, 자다가. 한숨 자고 다시 또 출발해야 돼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제 본부장을 처음에 만날 때, 이때 만났습니다. 2015년도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 제가 이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상태에 가기 전이었어요. 조금 빠졌을 때죠. 그런데 아마 2014년도에 만났구나, 2014년도에. 요때 바로 이제, 요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봤을 거예요. 운전을, 우리 본부장이 운전을 해가면요. 제가 뒤에 앉았어요. 뒤에 앉았는데 세상에 그냥 앉으면 자야 돼요. 저는. 그리고 앉으면 호걸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늘 불안했대요. 저래다가 갑자기 그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하필이면 운전할 때 뒤에서 가면 또 오해받잖아요. 목적지 간 다음에 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야, 참 저는 제가 45일 동안 이거만 마시게 된 동기가 딱 하나예요.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 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뚱뚱해진 사람들이요, 내 모습이 텔레비에 나오면요 나를 부정합니다. 내가 아닌 줄 알아요. 어서만이 보긴 봤는데 라고 생각만 해요. 설마 내가 저 사람이라고. 저도 똑같았어요. 설마니 내가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위에서 아빠라고 했는 얘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얘들 아빠가 얘야? 어떻게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에 얘들 아빠가 얘란 말이야?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똑같은 놈이 거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너무 건강을 잃어버리고, 왜? 저는 이런 2박 3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제가 국내 최초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3년 동안 저는 이 길을 걷는데 잠깐 제가 이렇게 한눈을 파는 사이에 붙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보면은 조금 있으면 제 꼴 나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었어요. 왜? 호르몬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계속 매운 거, 짠 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116kg까지 간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마침 8년 동안의 소송이 끝나게 돼요. 8년 동안 저는 소송을 했어요. 네 건이 내 건이 싸우면서. 근데 8년 만에 이긴 거예요. 아주 소송이 길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길게 했어요. 8년 만에 이겨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기고 난 게 이번에 그래. 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텔레비 나온 이후부터 살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다시 이 세비계를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이거 제가 12개에서 15개씩은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열흘 정도 마시면 그렇게 못 마시겠어요.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요. 12개에서 15개를 매일 마시면서 언제? 배고플 때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운동할 때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늘 이거를 그냥 가방에 메고 다녔어요. 왜 창피한 있습니까? 살고 봐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있고 수자식이 있는데 45일 동안, 아까 45일 동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야, 45일 동안 저는, 여러분 이게 체지방 있죠? 이게 체지방 몇 킬로죠? 1kg. 45일 만에 제가 이게 31개가 빠져나가죠. 31개면 어떤지 알아요? 이게 2kg예요. 2개. 31개면 몇 킬로예요? 엄청나요. 이게 빠져나갔는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무엇을 보고 느꼈냐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혈압을 재더니 혈압이 정상입니다. 깜짝 놀래요. 그분이. 저를 잘 몰라봐요. 31kg를 빼고 가니까 45일 만에 31kg를. 저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빠졌냐? 매일 운동을 했어요. 칼로리를 가만히 있으면 2000칼로리뿐이 못 써요. 그 몸에서 2000칼로리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산에 500번이나 하루에 2번도 올라가고 3번도 올라가요. 에너지를 2000칼로리 이상 쓰겠죠.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3000칼로리, 4000칼로리, 5000칼로리 쓰겠죠. 그만큼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똑같은 기간 내에도 더 많이 나가시는 분이 있고 적게 나가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1kg를 감량했는데 혈압이 정상이고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당도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무엇보다 행복한 거는요, 잠잘 때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늘 배만이 나오신 분들이 거기다 보면 잠잘 때 어떻게 자냐면요,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지가 이제 조금 더 멈추면은 숨밖에 죽을지 모르니까 지가 숨을 쉬더라고요. 이게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른하게 32kg가 어디에 있는 게 빠져나갔을까요? 뱃살도 빠져나갔어요. 옆구리살도 빠져나갔어요. 내장지방도 빠져나갔어요.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이 이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없어졌고 고지혈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박 3일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어디에 있는 게 2박 3일 동안 옆구리에 있는 살도 빠져나가고 내장 속에 있는 지방도 빠져나가는데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이 다 빠져나갑니다. 조금만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방구석에 앉아서 엑스레이만 찍는 거. 앞판 찍고 등판 찍고 옆구리 찍고 머리 찍고 엉덩이 찍고 그만큼만 빠져나가요. 근데 빨빨거리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중반대에서도 치고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트래킹 할 때도 맨 앞에서 내가 더 많이 움직이면서 올라가면요 더 많이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박 3일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보통 4kg 정도, 어떤 분들은 체지방이 3kg, 어떤 분들은 5kg, 6kg도 이게 빠져나갈 거예요. 체지방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체지방만 빠져나가냐? 안 그래요. 요거는 근육입니다. 근육하고 체지방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지방이 더 크죠. 크기가 더 큽니다. 얘가 빠져나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이 올라간다. 여러분 근육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각기병이 생겨가지고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지금부터 근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더 올라가고 어디 되고 얘는 빠져나가고.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어야 되니까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45일을 제가 해가지고 32kg를 정확하게 제가 감량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더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72kg. 최종 몇 킬로가 감량된 거죠? 44kg 정도를 제가 감량했어요. 제 목표는 68이에요. 68인데 주위에서 68 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자,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10kg 감량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아르바이트 빡이다 보시면 돼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편안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는 50kg를 감량했다고 늘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행사장에 저를 갔다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2박 3일 행사하는데. 제가 이분이 50kg 감량했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64kg 감량했대요. 저한테. 아니, 회장님 왜 64kg 감량한 나한테 왜 50kg만 감량했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한테 처음에는 108kg라고 그 얘기 말했어요. 나중에 120kg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3개월 만에 이분이요. 3개월 만에 매일같이 음식을 안 드시고 3개월 동안 새벽에만 먹고 어디가는 거예요. 아, 세상에 뻣뻣하게 3개월 동안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3개월 동안 이게 몇 개가 빠져나왔어요. 40개가 빠져나왔어요. 40kg. 40kg 빠져나오고, 그리고 간헐식으로 가끔 음식을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최종 64kg를 감량해요. 이게 40kg.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40kg 감량했는데 지금은 더 감량합니다. 엄청나게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세상에 2박 3일에 인슐린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인슐린을 가져와서 여기 허렇게 먹어가지고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 3개월 만에 나타나서 40kg 감량해갖고 인슐린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운동화만 신고 다녔던 분이 그 빼닫고도 있어요. 하이힐을 신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인슐린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행복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바뀔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겠습니까? 64kg. 체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두 분만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이분은 64kg. 그리고 54kg가 감량하신 이 젊은 친구. 이 젊은 친구는요, 처음에 저를 만날 때 이 모습이었죠. 몇 킬로? 126kg. 126kg의 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126kg면 어떤지 알아요? 화장실을 가고요, 볼일을 잘 못 봐. 손은 그대로인데 몸집이 커가지고 이게 안다는 거야. 이게 비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이 잘못되면 여기서 140kg 나가거든요. 부모님은 꼼짝 못 합니다. 왜? 뒤치다거리 집에서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근데 126kg의 저를 만나게 돼요. 왜? 여친들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랑 하는 여자친구들이 안 만난대요. 밥도 안 먹고. 아니, 제가 여자라도 이거 사귀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금니 들고, 이 친구도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세미제만 받고 매일 뛰어다니는 거야. 매일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작년 12월 3일날 전화가 와갖고 세미제만 먹고 강원도 홍천부터 부산 기장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맛집에 들리면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강원도 홍천부터. 근데 이 친구는 배낭을 메고 자기가 걸어간다는 거야. 세비개만 마시고 매일같이 12개에서 15개를 마시고 정확하게 12월 3일날 출발해서 12월 24일날 도착을 했는데 올겨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 추운데도 혼자서 함께 같이 가면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가서 최종 126kg에서 그 친구도 똑같아요. 엊그저께 재봤더니 72kg라고 해서 연락이 옵니다. 126kg,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매일같이 하루에 50리를 걸었대요. 50리를. 왜 국토종단을 갖다가 왜 하냐고 마음 먹었냐니 강원도를 50리를 매일 보니까 지겹대요. 맨날 똑같은 곳을 매일 반복을 해니까. 그래서 마음을 먹고 부산까지 젊었을 때 한 번 했다. 나이 30살이에요. 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여친들이 전화가 문자가 온답니다. 이게 3개월의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3개월 동안 뛰어다니는데도 처지지 않고 처지살이 없잖아요. 뱃살이 그대로 싹 들어가요. 좀 아까 우리 60몇 킬로 감량하시고 이러신 분들 있죠.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 많았던 살인자가 어디 갔을까요? 그 지방이 어디 갔을까요? 싹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그분 뚱뚱했을 때 지방하고 지금 말랐을 때 지방하고 살까지 있을 때 지방하고 어떤 때가 지방이 더 많을까요? 지방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뚱뚱했을 때는 지방이 우리가 0살 때부터 1살 때부터 3살 때까지 지방이 형성이 끝납니다. 사람마다 100억 개에서 300억 개 끝! 더 이상은 지방이 생성이 안 돼. 요거 한 평생 사는 거야. 근데 뚱뚱할 때는 지방이 농구공만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그 똑같은 지방이 나한테 있는데 딴 데 도망간 게 아니에요. 농구공만 했는데 지금 탁구공만 해지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신기하게 살력은 더 있단 말이에요. 천지살이 없고 이것처럼. 그게 바로 이 세비제 안에 있는 그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3개월 만에. 한번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가 이대로 살았으면 아마 어쩌면 젊은 나이에 혈압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이 당시에 고지혈증부터요. 조금 있으면 어쩌면 기분 나쁜 얘기지만 당까지 위험하고 어쩌면 젊은 나이에 pansean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pansean령. 세상에 심장마비, pansean령에 대부분이 보면 혈관에 이러한 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는 지금 혈관에 지방이 하늘 차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이 모습으로 되면서 컨디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더라도 자신감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비제의 큰 위대한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 세비제는 과연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잘난 척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개발한 건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멋진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저는 생산과 홍보까지 해는 그 역할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 드실 때마다 한 통 따실 때마다 농촌진흥청으로 로열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많이 드셔야 돼요? 적게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면 로열티를 누가 낼까요? 허은진 대표님께서 로열티를 내랄까요? 많이 내면 많이 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이 드시고 왜? 그것이 바로 세비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비제는 과연 어떠한 거로 특허가 나냐? 보시면요. 종양 억제용 약학적 조성물이다라고 합니다. 종양 억제용, 종양이 뭘까요? 종양. 여러분 종기 들어봤죠? 종기. 네. 종기는 났다가 내려오면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종기는 이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는데 이 종기는 딱 한 가지예요. 종양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요. 양성은 뭐냐?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종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 그 자리에 태어나갖고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아니면 안 없어지면 좀 오래 간다 하면 뚝 잘라버리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이 몸속에도 전이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악성은 없으잖아요. 악성은 몸에서 딱 탄생하자마자 바로 내가 먹는 속도에 함께 커집니다. 똑같은 악성이 같이 생겼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1년 동안 가도 1기에서 먹거든. 나는 1년 동안 갔는데 4기로 바뀌었어. 차이가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악성인데 한 가지 딱 많이 음식을 잘 드시는 분은 이 악성이 함께 커진다는 거예요. 온몸을 전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암종류는요. 그걸 암종류라고 하죠. 암종류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다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커지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거나 조금뿐이 안 먹으면요. 이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더뎌요. 근데 이런 종양을 갖다가 억제할 수만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종양 억제형 조성물을 요번에 특허를 내가지고 이 특허가 요번에 우리 세비제에 이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안에는 비만 예방인 치료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특허가 이 안에 들어가지만 제가 오늘 종양 억제로만 쇠약물들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스데이 스피드 드셔봤죠?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이거 전 세계에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더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 이게요.
오늘 충격을 제가 여러분을 오늘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최종 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서 뭐라고 써 있는 건 혹시 이 앞에 한번 여기 잘 읽어보시면 잠깐만. 아까 예선을 써요. 백신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온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요, 얼마 전에 제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저기 국내에서 파는 게 많이 있죠. 네. 깐디 뭐가 있죠? 깐디 형. 컨디션. 그건 실명을 하면 안 된다. 아. 야만. 송태헌. 그리고 후발주자로 나온 이제 스피드나 나이스데이 이거를 이 백신 연구소에서 저희가 갖다 드렸어요. 분석 좀 해봐라. 근데 제가 차이점이 뭐냐 분석을 해라 했더니 연락이 없어요. 왜? 세상에 이해가 안 갑니다. 3번을 검사를 합니다.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이 많은 분들이 시험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조례 담당자, 보고서 작성자까지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똑같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고요. 어떻게? 소주 있죠, 소주. 시중에 있는 소주. 여기 어디서 구역까지 다 나와요, 이 안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거 시험 테스트했다. 소주는 360ml예요, 소주는. 빨간 소주가 여러분 몇 도인지 아세요?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24도. 24도. 옛날에 25도였고 지금은? 24도. 오, 20.1도예요. 이거를 5병을 사와서 360ml 요걸 20ml씩 다 빼버렸어요. 20ml씩 다 빼니까 20ml씩 빈 공간이죠. 하나는 맨 앞에 있는 거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 증류수물. 그러면 20.1도가 물을 집어넣으면 몇 도로 되면 물이 섞였으니까 20.1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16.9도로 바뀝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넓어지니까. 그래서 요번에 어떤 옆에 있는 거는 무얼 집어넣으면 깐디숑을 집어넣는 거예요. 깐디숑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은 16.9도인데 깐디숑은 15.3도.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진 거야. 16.9도나. 그래서 요번에 야망을 집어넣었어요. 야망을 집어넣는데 야망은 14.5도. 조금 더 떨어진 거로 알코올이 떨어진 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성태헌을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걔는 17.1도 더 높아. 우리 것 때문에 3번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왜? 이거하고 16점, 14점 뭐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나이스데이가 몇이냐? 바로 7.3도예요. 여러분 7.3도 이거 어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30여기 있네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7.3도로 떨어졌다. 알코올을 그렇게 분해시켰다. 이거 엄청 국내에는 더 이상의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대자연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야,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표입니다. 떨어진 도표. 다른 팀들은 저 위에서 놀죠? 저 위에 노는데 이 빨간 건 어때요? 밑에서 놀아요. 진짜 한국이에요. 이거는요,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이 안에 보면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전부 다 이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대자연 물의 물성이 과연 어떠냐? 물성은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이 물로 혹시 이거 하나씩 드셔봤나요? 네. 저기 쌀루시드? 간식 중이라 못 먹었습니다. 네. 근데 간식 중이라 안 드셔도 괜찮아요. 얘도 이 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얘도 특허가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특허하고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에서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특허가 들어가는 데는 우리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큰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택을 잘하신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죠? 특허권자가 대한민국 특허청. 아니 세상에 특허권자가 대한민국이래. 여러분 특허권자가 대한민국 들어봤어요? 개똥이었나 순돌이었나 있는데 특허권자가 대한민국이래. 이 나이스데이가 이렇게 멋진 거예요. 뭐로? 발명이 뭐? 알코올성 간성상 예방 우려에서 특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료를 일반 물에다 집어넣는 거하고 대자연콜에서 만든 물에다 집어넣는 거하고 효과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은 성분인데도 바로 그것에 저희가 이러한 특허를 요건 저희가 받은 거예요. 원천 물을 갖다 만드는 그러한 특허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기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어쩐 저게 너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안 먹으면 큰일 났구나.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저녁에 잔뜩 드신 분도 계시고 여기 오시다가 잔뜩 드신 분도 계시고 혹시 비상식량으로 갖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45일 동안도 안 죽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2박 3일 동안은 여러분들 돌아가시진 않습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공복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할까? 공복이 뭐냐? 간단합니다. 공복은 음식 드시고 8시간 지나면 공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복이 뭐냐? 나 시계가 없는데 간단해.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면 지금도 공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복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고 이 책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판매가 지금 1위가 되고 공복 워킹이라고 하는 책. 장사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으라고 해요. 장사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어라. 공복에 걸으면 또 병에 걸리지 않는데 공복에 걸으면. 요번에 나올 책, 신간책이 하나 있죠. 지금 전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바로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라고 해요. 저자가 누굴까요? 유창현 전문. 제가 강의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전부 다 공복이 왜 좋은지 내가 누구한테 건강을 소개할 때 이거 한 번만 읽어봐. 그 순간에 다 읽기만 해도 그냥 모든 게 다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이해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고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고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이 지금 전국에 요동치고 있냐. 여러분 혹시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10년 전에 아픈 곳을 병원에 갔는데 지금도 혹시 그 자리 때문에 병원에 가신 분 계신가요? 10년 전에 내가 그곳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 지금도 또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다도 또 갈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병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낫게도 하지만 못 낫게도 할 수가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좋으면 굉장히 잘 낫겠죠. 밖에만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늘 내 몸에도 의사가 있다라고 해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몸에도 의사가 있다. 23년 전에 이런 얘기했더니 제가 저한테는 미친놈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지성인들이랑 다 이해를 해요. 왜 내 몸에 의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미역 잡다가 그리고 또 어릴 때 물고기 잡다가 넘어진 적 있잖아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철렵에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 넘어지면 상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상처가 나면 그냥 의뢰 엄마한테 갔어. 엄마한테 가면 어머니가 여기다 뭐 발라줬어요? 그냥 약 발라주고 그리고 또 빨간 약 발라주고. 그런데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엄마 이거 바르면 정말 나? 지금 같으면 발라준 줄 알았거든요. 젊은 친구들 기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발라줬는데 낫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발라줬는데 낫어요. 된약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빨간 약 때문에 난 것도 아닌데 왜 안 발라주면 왜 낫어요? 내 몸속에 의사
의사가 낫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에 의사가 낫게 있는데 이 아줌마 여기 계신 분들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 멍텅구리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몸속에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똘똘한 의사가 있나 한번 볼까요? 밖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똑같이 넘어졌어. 똑같은 부위에 상처가 났네? 인간은 똑같은 부위에 상처가 나고 똑같은 상처가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은 데를 아물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3일 만에 아물잖아.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보름이 돼도 아물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여기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상처가 나고요. 어떤 분은 한 달이 돼도 아물지가 않아. 똘똘한 의사는 3일 만에 고칩니다. 멍텅구리 바보 이런 의사가 내 몸에 있으면요. 이틀에 고치다가 이거 힘들어. 이틀에 고치다가 이거 힘들어. 이틀에 고치다가 이거 좀 쉬었다 하자. 이 아줌은 똘똘한 의사가 날까요? 바보 멍텅구리 의사가 날까요? 똘똘한.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떤 분은 이래요. 그러니까 밖에 난 상처 3일 만에 고치고 그 일주일 만에 고치고 좀 어때? 좀 늦게 고치면 되겠지. 아니에요. 상처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상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속에도 있어요. 그걸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암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있으면 혈관이 점점 얇아져갖고 뇌출혈되기 일보 직전. 콜레스테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걸 이거 갖다가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똘똘한 의사는 어때요? 이 몸속에 있는 상처를 빨리빨리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멍청구리 의사 있으면 어떤지 알아요? 몸속에 있는 상처는 그늘다가 고치다가 점점 내 몸이 황폐가 돼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의사를 똘똘하게 만들려면 언제 만드느냐? 나도 똘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똘똘하고 싶죠? 네. 내 몸속에 똘똘해지게 의사를 만들려면 그게 바로 공복이야. 공복. 그래서 공복은 최고 약이야. 그래서 공복은 내일 모레 나올 영양이야. 내 몸속에 의사가 있으면 공복이 찾아는 의사를 이 공복이 되면은 몸속에 있는 의사는 똘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과연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허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죠? 허리가 아프면 예. 척추 잘 놓치는 데로 가죠. 뇌신경이 아니고 어디로 갈까요? 신경과로 가죠. 내과, 외과 다 전문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는 전문의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몸속에도 얼마나 웃깁니까 세상에. 세상에 뇌신경과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의 전문의는요. 공복 8시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복 8시간이 되면 바로 어떤 전문의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 전문의. 우리는 이 뇌 속에 이러한 뇌신경세포가 1000억 개 이상이 있어요. 몇 개요? 1000억 개. 이렇게 1000억 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기억력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떨어졌어? 네. 아니 그럼 앞에 20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더 떨어져요. 더 앞서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얘가 주택이라는 증거들로.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나도 모르게 놔두고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찾으러 다니시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 리모컨 한참 보다가 리모컨 놔두고 리모컨 어디 갔지? 핸드폰에 야! 내 핸드폰이랑 전화해라. 혹시 그러신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좀 아까 손 드신 분은 이 뇌가 다른 분은 100억개가 죽었는데 200억개가 죽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와서 어떤지 알아요? 차키를 가지고 띠띠띠 누르고 다녀. 내가 지가 2층에 났나, 저 지상에 났나, 지가 1층에 났나, 어디서 띠띠띠 소리가 저기 있구나. 지가 1층에 났나, 1층 간 분도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얘가 천들만 듣기 시작한 거야. 이래서 내가 그걸 어떡하자래요. 여러분, 인지장애 들어보셨잖아요. 인지장애. 네. 조현병 조울증 들어보셨죠? 네. 조현병 조울증. 굉장히 여러분들은 조울증이라는 거 인지장애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혹시 여기 우울증 계신 분 있나요? 우울증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우울증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안 좋은 쪽으로 포함이 돼. 그리고 고도비만 있죠? 고도비만도 이 안에 포함이 돼. 파킨슨병 있죠? 파킨슨병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알츠하이머. 여러분들이 정말 오면 안 될 그런 질병들. 알츠하이머도 이 안에 포함이 돼. 고도비만하고 우울증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매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안에 나는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왜 그럴까를 보면 돼요. 도대체 왜 이분들은 이럴까? 정상이 나고 딱 한 가지예요.
신경세포가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점점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뇌는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펴보면요 신문지 반쪽알이 그냥 안 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천억대가 있는데 지금처럼 기억이 안 좋으신 분은 천억대기는 배고프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 찾아가지고 금방 핸드폰 화장에다가 핸드폰 놔뒀는데 화장 끝나고 나면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그걸 200개가 주는 거야.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고 리모컨 누르다 20분 여기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255개, 305개가 죽기 시작해요. 우울증도 305개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죽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현금, 조울증 예를 들어 400개, 500개 죽는 거예요. 파킨슨도 500개, 600개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600개, 700개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매가 900개 이상이 죽으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뇌를 살리면 되잖아요. 얘는 내밀어두고 지금처럼 기억이 여기 없어지잖아요. 그냥 내밀어두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왜? 지금까지 죽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내밀어두면 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얘를 살려주면 내가 누구를 돈을 빌려준 거를 지금 돈을 받으러 갈 수가 있어. 세상에 55만 원을 빌려줬나 40만 원을 빌려줬나 기억이 안 나. 돈 달라고 말 못 하시는 분들 기억이 그걸 얘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참 밖에 나가면 농사를 많이 지은 거예요. 고추모도 심기도 하고 하다못해 호박도 심기도 하고 가지도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두면 여름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삐쩍 말라서 가물었을 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물을 때 어때요? 거기 가서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거름도 짓고 비료도 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처럼 기억이 절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있어봐요. 100% 지금보다 기억은 더 없어질 거예요. 왜? 내버려둬서 그래요. 밖에 농작물처럼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요. 얘를 갖다가 거름을 줘야 돼요. 그 거름 이름을 뭐라 그럴까? 전문용어로 BDNF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려워요. 뇌, 유래, 신경 영향이 있다.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다. 들어봤죠? 단백질이요? 단백질이다. 여러분 BDNF가 잘 들어보세요. 이 BDNF가 무슨 역할을 하냐? 얘한테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해요. 거름을 줘요. 거름. 물과 거름과 비료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BDNF가 언제 많이 나오냐? 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름을 막 주니까 얘가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걸을 때. 걷잖아요. 걷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부터 1시간이 되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없는 분들이 보면 걷는 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치매 없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부터 매일같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시간 걸어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가 없습니다. 왜? 걸으면 뭐가 나온다고? BDNF가 나와서 BDNF라고 하는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BDNF가 의사가 나와갖고 여기다가 걸음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BDNF 의사가 언제 많이 나오냐? 오늘처럼 공복 8시간이 되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복에 걸으면 어때요? 공복에 걸으면 가뜩이나 BDNF가 많이 나오는데 걸으니까 또 어때요? 공복이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걷는 것보다 공복에 걸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 공복에 많이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덜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BDNF가 많이 나와서 뇌에다가 신경세포의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침이 상태일까요? 점심이 상태일까요? 저녁이 상태일까요? 간단해요. 왜? 네 말을 뭘로 믿냐? 간단합니다. 아침이 왜 상태냐? 공복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시죠? 8시, 그냥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새벽 4시면 공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8시가 됐으니까. 5시에 일어난다. 아, 상쾌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난다. 아, 상쾌하다. 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5시에 하시는 분이 있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새벽 1시에 야식 먹었어. 라면에다가 10만 원 드신 분. 야식 시켜 가지고 드신 분들 공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복이 돼야 뇌가 빨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기억력이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복을 좀 오래 하는 게 나을까요? 하다 마는 게 나을까요? 오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BDNF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영양분 공급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 공복이라는 건 8시간이 되면 바로 BDNF라고 하는 의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의사를 깨운다고 하는 책자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생로병사에 나오는 겁니다. 300회 대특집에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나무가 앙상하고 한쪽은 풍성하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왜? 이쪽은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자라니까. 얘는 그냥 잠로도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우리가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처럼요. 여기다가 비닐을 붙여놓으면 얘가 잘 영양분 공급을 많이 받아서 활발해지겠죠. 영양분 공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삐쩍 말라서 쪼가지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기억력을 찾으시려면 BDNF 의사를 갖다 해보아야 돼요. 그 의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운동을 해보면 나오고 공복을 하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복 9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 시루트인 의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루트인 의사는 남들 보면 이제 장수 유전자다, 장수 의사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노화 방지용 의사다 이렇게 하는데, 시루트인 의사는 도대체 어떤 의사를 얘기하느냐? 이 의사는요, 나를 흡수시켜줍니다. 젊게 만들어주는 거야. 10년 전, 20년 전을 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죠. 9년 전 저의 모습보다 지금이 더 젊고 튼튼해보이잖아요. 왜? 아니 9년 전 저의 모습이면 지금 제가 그 10년이면 훨씬 늙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한결같이 공복을 유지하시고 단식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어쩌다 동안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기 우리 조그맣게 젊으신 분, 이분도 봐봐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이렇게 공복을 유지하면 점점 나를 갖다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의사가 누구냐? 바로 시루트인 의사가 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의사는 공복 9시간부터 공복을 오랫동안 나와가지고 나한테서 도망가지 않아. 계속 나를 젊게 만들어 회출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시루트인 의사는요, 지금 잠자고 있는데 얘가 흔들어 깨워야 돼. 그럼 도대체 왜 흔들어 깨우냐? 바로 이 활성산소를 얘기해. 활성산소가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약을 활성산소는 황산에 대해 많이 있는 걸 먹으면 이거 없어지겠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황산에 대해 많이 있는 어떤 과일 드시면 블루베리를 먹고 아사이베리를 먹고 도마토를, 이 황산에 대해 많이 있는 걸 드시게 되면 어떠냐? 활성산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 황산화제를 먹으면 움직이다가 잠시 고정을 해. 진정을 하는 거야, 진정.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진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먹을 음료수가 다, 황산화제가 다 빠져나가면 다시 활성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5만 가지 전부 다 몸을 갖다가 다 상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활성산소가 무엇이길래 네가 자꾸 얘기했냐? 간단하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고 표현하면 돼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아요? 아니에요. 이 산소는요, 딱 장단점이 있어요. 안 마시면 죽어. 근데 이 산소는 모든 걸 달라붙어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매달아 놓잖아요. 매달아 놓으면 한 달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썩어, 상해, 부식이 돼. 왜 그럴까요? 활성산소가 가서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부식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음식을 우주 밖에 우리호에 들어가서 딱 내보내면 만 년 있다 가셔도 음식을 상하는 게 한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음식을 갖다가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보관하죠? 진공 상태로. 진공팩에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왜 진공팩을 사용할까요? 산소를 빼버려. 산소를 빼는 거예요. 모든 산소로 다 부식을 시켜. 쇠를 갖다가 여기다가 매달아 놓잖아요. 3년이 나와요. 쇠가 옆에가 누렇게 다 부식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산소를 100개를 마시고 100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100개를 내보내면 되는데 어쩌면 누구나가 똑같이 3개에서 5개가 나오고 있어. 얘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못 나와요. 얘는 어떤 방법이든 못 나오는 거야. 얘를 빼내야 돼. 그럼 5개가 오장육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 오장육부에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쇠를 녹이듯이 부식을 시키듯이 오장육부를 전부 다 부식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고요.
물을 마시고 나의 생각을 깨우시듯 세비제를 마시고 나의 생각을 깨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미네랄 비타민이 많이 있는데 세비제를 마시고 나의 생각을 깨운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를 이렇게 마셔야 돼요. 조금 마시고 안에 달라붙고 내뱉어야 돼요. 조금만. 한번 자 조금만 마셔봐요. 자. 이렇게 하루에 10분씩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잘되어 있던 활성화도로 강제로 바깥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전부 오장육부에 지속적으로 달라붙어서 부식을 시킨다. 이 활성화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화살을 누군가가 딱 쐈네. 화살이 여기 맞았네. 아유 아파. 얼른 빼가지고 얼른 치료를 해. 치료를 해보면 여기가 고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고름이 안 생긴 거지. 얼른 치료하니까. 빼자마자 치료. 근데 이러면 어떤지 알아요? 쐈어. 빼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또 쏴, 그 자리에. 아, 얼마나 그 야비한 놈이에요. 빼면서 쏘고, 빼면서 쏘고, 빼면서 쏘고, 빼면서 쏘고, 빼면서 쏘고 하니까 치료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여기가 고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바로 염증인 거예요. 그게 내버려두면 암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뭐 똑같아요. 주먹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한 시간에 한 번 이렇게 때리면 멍 안 들어요. 멍 안 드는데, 한 시간을 가슴만 한번 때려요. 계속 요것만. 여기만 때리면 여기 멍이 들어야 안 들어요? 멍이 들고 똑같은 거야. 이 활성화도가 이게 나쁜 놈이야.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분들 100명이 화살을 쏘고 있어.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쪽에 손이 들어가서 막아줄 수도 없고, 유일하게 내 몸속에 있는 시루트인 의사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방패를 가져와서 100명이 서로 막으자 그래. 공복 9시간에 몇 명이 안 나오냐면 5명이 안 나와. 그러니까 95명이 서로 다 맞잖아요. 그 염증. 특히 염증 많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화살을 못 막으니까 염증이 점점 더 생기는 거야. 그러면 공복 10시간이면 지금 9시간에 5명이 나왔다가 6명, 7명이 나온 거예요. 공복을 2박 3일 동안이나 여기 나갔을 때 되면은 거의 20명, 30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복을 좀 더 길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면 200명, 300명이 나와갖고 이 방패를 들고 전부 다 방금 그걸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증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요, 탄수화물, 지방, 당을 드시는 순간 염증 수치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왜 병원에서 나한테 얘기 안 해? 단골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쵸. 단골이야. 어? 지속적으로 단골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요, 공복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그래? 난 그냥 지금부터 쌩으로 들고 깨가지고 공복을 한번 해볼게라고 해요. 여러분, 저기 그 정치인들이 보면 단식 투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며칠 정도 합니까? 어떤 보면. 많이 해도 15일. 네. 아무것도 안 먹고 15일 있다가 어떻게 돼요? 병원에 우리가 핑계를 맞고 있는 거야. 하도만 맞고 있고. 세상에. 근데 도대체 얘는 어때요? 한 달 동안도. 그래서 공복을 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으로 공복하면은 한 달 만에 여러분 다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이 각기병. 이런 지방보다도 전부 다 근육이 빠져나왔고 서 있지도 못해요.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밥을 좀 안 먹고 막 이러면요. 어머님 걱정을 해. 제가 정말 동분이다 보니까. 근데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 그러다 골병 들어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으로 굶거나 생으로 공복을 하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비타민 미네랄, 즉 우리 동네에 약수터에 약수물이 있는데 이거만 먹었는데 밥을 안 먹고 두 달 동안 막 뛰어다니. 이거만 먹었는데 약수물. 그 약수물 안에 영양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득 있는 거야. 식은 건달물질이든 비타민 미네랄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비제가 되어서는 거예요. 이거만 마시고 한 달, 두 달 막 뛰어다니잖아요. 조금 아까 그냥 뭐 세상에 막 40일을 갖다가 맞고 42일을 갖다가 이렇게 다니신 분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안에 신호 전달물질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있다는 거예요. 공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으로 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9시에 되면 활성산소가 전부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걸 시루트인 의사가 나와서 막기 시작해요. 그럼 시루트인 의사는 도대체 어떤 일이 되냐? 바로 이걸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음식을요. 꼭 이걸 보시고 음식을 이제 앞에 드셔야 돼요. 이쪽에 100마리 쥐를 갖다 모아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이쪽으로 20배 한 번씩 줍니다. 거기는. 이쪽은 한 개 요만큼만 줬어요.
100마리가 즐겁게 먹고 사는 것만 살아라 했는데 세상에 한 달 이후에 봤더니 한쪽 군 기가 35%가 간암 발생했대. 유전자 변형이 35%였대. 어디가 그랬을까요? 잘 먹은 쪽, 못 먹은 쪽. 잘 먹은 쪽이 간암 발생. 이유가 뭘까요? 음식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드시고 2시간 있다 또 드시고, 지금 드시고 3시간 있다 또 드시고. 자기가 드시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시루트인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얘는 언제 일어난다? 공복 9시간이 돼야 나오기 시작한다. 제가 이제 시루튼 의사를 흔들어 깨우라고 그냥 머리가 산발해 보는 거야. 일주일 만에. 그냥 이 머리채를 갖고 흔들어 깨는 거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면 시루튼 의사는 안 일어날지 몰라요. 공복 9시간이 되면, 그리고 공복을 길게 하고 길게 할수록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복 9시간에 나오는 의사예요. 주치의 의사예요. 공복 8시간이 되면 뇌를 청명하기 위해서 BDNF라고 하는 의사는 뇌만 관리하고 있어. 9시간이 되면 바로 이 시루트인 의사가 나와갖고 어디가 고장이 났나? 너무 늙었네. 젊게 만들어주자. 해추를 만들어주자. 아니 세상에 안에 활성산소가 염증이 너무 많이 있는데 활성산소를 막아주자. 이러한 주치의 의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 10시간이 되면 그냥 공복 10시간이 되면 따라서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목소리에 있는 거예요. 아드포넥틴 의사. 한번 더 해볼까요? 아드포넥틴 의사.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예요. 이 의사들도 이름을 알아야 돼. 내 몸속에. 아드포넥틴. 되게 어렵죠? 이 아드포넥틴은 얼마나 착한 의사인지 알아요? 지방에서 나오는 거야. 10시간 되면. 그래서 지방이 더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드포넥틴은요, 공복 10시간 되면 제일 먼저 나와서 어떤 일을 되냐면, 아까는 뇌를 보러 다니잖아요. 얘는 혈관을 보러 다니니까. 혈관을 쭉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바깥으로 내보내자. 어디로? 소변으로 내보내자. 이 친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땀으로 내보내자.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에너지로 내보내자. 그래서 전부 공복 10시간에 되면 혈관에 쌓인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일을 한다. 이게 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아드포넥틴 의사는 인슐린을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줘요. 이 얘기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슐린을 아까 40kg 정도 감량하신 여성분이 인슐린을 맞고 있다가 3개월 만에 나타났더니 인슐린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3년 동안 공복을 한 거야. 그거는 3년 동안 공복을 했는데 왜 인슐린을 집어넣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분도 3개월 동안. 내 몸속에 있는 아드포넥틴이라고 하는 의사가 3개월 동안 나와서 인슐린을 재기능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내 몸에 있는 의사는요, 대단하고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공복은 명약이라고 그러고 공복은 최고의 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의사를 갖다가 잠자고 있는 의사를 깨워야 돼. 그 의사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아드포넥틴입니다. 이 아드포넥틴 의사는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절암 예방을 한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야, 그런 것도 내 몸에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이 아프면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지 알아요? 왜 공복을 유지하는지 알아요? 지들도 그놈들도 그 몸속에 의사가 있는 거야. 공복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동물들도 아프면 안 먹습니다. 먹기 시작하면 타는 거예요. 그게 타는 거예요. 왜? 몸속에 있는 의사가 동물 속에 있는 의사가 나와서 더욱더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공복을 유지하고 몸속에 의사가 나온다. 암세포 중심을 억제해 암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암이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암이라고 하면 쪼그란 사람들이 그냥 암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야, 큰일 나다. 죽음을 이제 맞이해야 된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극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전이가 빨리 돼가고. 암은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제가 드리면 맛있게 드시겠죠? 근데 유별나게 싫어하는 과일이나 있을 거예요. 그거 드리면 여러분 드셔야 안 드셔요? 나는 이거 뭐 정말 찍기보다 싫어. 과일 드리면 싫어하는 거 드시면 안 드실 거야. 받긴 받는데 집에 가서 냉장고에 한끼가 집어던질 거예요. 똑같아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야. 여러분처럼 이 암은요, 내 몸에서 기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눈칫밥을 먹고 자랐어. 여러분 눈칫밥 드셔봤어요? 눈칫밥 드셔본 분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잖아요. 암이 그래. 내 몸속에 딱 숨어 있다가 여러분 지가
암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당. 근데 암이 싫어하는 게 있어. 암이 싫어하는 거 죽어버리면 암은 이거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암이 두개 맞아 죽기도 합니다. 서로 비타민 미네랄을 주려면 암이 도망다니는 바빠. 이거 먹으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자연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많이 봤죠? 보셨죠? 저도 그거 자주 봅니다. 자연이다 보면은 세상에 인터뷰를 해요. 선생님이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하면은 나는 암에 걸려갖고 불치병 걸려갖고 6개월뿐이 못 산다고 해서 1년뿐이 못 산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뭘 믿으시나? 세상에 암이 싫어하는 건 그걸 알려주세요. 왜? 약초를 계속 다니고 운동은 기본이야. 산을 넘어가니까 운동은 기본이야. 여러분 운동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운동은 기본인데 약초를 계속 어때요? 복용을 계속 지배해가지고 물에다가 우려가지고 국물만 마신다는 거예요. 씹는 걸 최대한 안 씹고 그리고 세상에 겨우살을 따다가 국물만 마시고 연기 운기를 기다가 집에서 끓여가지고 국물만 마시고 약초를 기다가 전부 다 국물만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 있는 걸 암이 싫어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세상에 암을 극복한 사람도 자연인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암은요 어떻게 죽여야 되나? 괴사시켜 주게 됩니다. 공복 10시간이 되면 암이 좋아하는 거를 집어넣나요? 안 집어넣나요? 지금 여러분 공복 중이잖아요. 암은 뭘 좋아한다 그랬죠? 탄수화물, 지방, 당. 근데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죠? 암이 성장이 지금부터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안 주는데 지가 좋아하는 거 안 주는데 얘가 점점 먹을 게 없잖아요. 성장이 멈추는 거야. 16시간이 되면 어떤지 알아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있으면 암이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공복을 갖다가 한 달 정도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커다란 암이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6개월 동안 만약에 공복을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쩌면 주먹만한 암이 손가락만 큰 거예요. 1년 동안 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요 괴사시켜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암이 싫어하는 것만 줘가면서 나는 살고 암만 죽여야 되는 거야. 나는 사는데 우리 면역세포는 비타민 미네랄을 그렇게 좋아해요. 또 이것이 바로 공복 10시간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지금은 암의 성장이 음식을 안 먹어서 멈추고 배경이 있어요. 지금부터 공복을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면 암은 수분이 빠져나가고요 안 빠져나가요? 16시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2박 3일이면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근데 음식을 다시 또 중간에 많이 먹었다. 탄수화물, 지방, 당을 많이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제일 먼저 가서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신 분한테는 아침에 손 잡아줘, 점심에 세기 잡아줘, 저녁에 각 잡아줘, 1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는 겁니다. 걔가 다 뺏어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신 분한테는 잘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요. 왜? 먹는 만큼 한개 걷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속에요. 그래서 자연인이다에 보면은 그렇게 약초만 먹고도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공복 10시간이 되면 아토포레틴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오고요. 오늘은 제가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토파지 의사는 그럼 어떤 의사냐? 이거는 아까 전문의 의사가 있다 했죠. 이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맥가이버 의사예요. 맥가이버. 얘는 전체를 다 봐. 지가. 아니 척추부터 시작하고 전체를 내 몸을 다 진단을 해요. 뇌고 내까고 외까고 상관없어요. 전부 다 배를 고치는 그런 의사예요.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오토는 그리스어로 오토 스스로 파지 잡아먹는다. 우리나라 말로 되면 자가 보실 거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왜 늙을까요? 노화된 세포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점점 늙습니다. 노화된 세포가 내 몸에 없으면 안 늙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갖고 음식물이 남는 거 어디다 갖다 버리죠? 버릴 때 아파트 앞에 음식물 처리장이나 아니면 음식물만 버리는 데 갖다 버리고 집 앞에 음식물 갖다 버리는 데 버리고 근데 음식물 갖다 버리는 데 이렇게 냄새 맡으면 어때요? 냄새가 찰지러워요? 아주 지저분하고 균이 드글드글해. 여러분들 코를 갖다 거기다가 한 3시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코를 갖다 딱 집어넣고 진식해 돌아가셔. 뇌가 많이 됩니다. 균이 바글바글한데 호흡기를 통해서 뇌를 많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황화수부터 해서 암모니아부터 하고 코 속에 자극이 되고 뇌가 멈추고 맙니다. 왜? 도대체가 우리는 지금까지 밖에다가 쓰레기 합시장이 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속에 쓰레기 합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왜? 내 몸속에 쓰레기 합시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죽어가는 단백질을 여러분 어디다 버렸어요? 지금까지 밖에다 버리신 분, 내가 시골 장날 갖다 버리고 오신 분 한
음식을 내 몸에다 버렸을 거예요. 어딘가다. 어디다 버렸어요? 뇌에다 버렸겠지. 머리에다 계속 버렸겠지. 앞으로도 계속 버릴 거야. 어쩌면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은요, 여기다가 계속 버리는 거야. 여기가 쓰레기 합창이야. 20년 동안 더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더 안 좋아지고 다른 데까지 점점 악취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균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몸속에 나는 여기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만히 봐봐. 나는 어디가 아파? 허리가 아파? 관절이 아파? 심장이 아파? 세상에 어디가 아파? 어깨가 아파? 아니 혈관이 안 좋아? 그곳이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계속 거기다가 갖다 버리면 죽은 세포나 전부 갖다 버리면 여기 좋아지고야 하는 거죠. 20년 있으면 더 안 좋아진다. 간에다가 계속 갖다 버리면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에 간에다가 어쩌면 간이 딱딱하게 붓는 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프신 곳이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깨끗하게 악취가 안 나고 향기롭게 나고 이거 갖다가 죽어있는 썩어가는 이 모든 거 갖다가 젊게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공복 16시간이면 새롭게 만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먹다 남은 페트병 갖다 버리잖아요. 어디다가 버려요, 여러분? 재활용통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네. 빈병을 어디다 버리죠? 빈병을 먹고 남은 빈병을 재활용하는 데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쭉 갔다가 다시 새거가 만들어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데서 진열을 해놓잖아요. 네. 이게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 몸속에도 저는 재활용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걸 공복 16시간이 되고 오토파지가 나와서 내 몸에 썩어있는 거 갖다가 새롭게 만들고 재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싱싱하게 만들고 젊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암살하는 세포를요, 공복 16시간에 가면 전부 잡아먹어서 새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집에 가면요, 로봇 청소기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걸 해봤어요. 로봇 청소기는 작동법을 알아야 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려도 못 쓰시는 분이 있어. 작동법을 모르는. 작동법 간단합니다.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시작. 써 있어요. 요거만 딱 누르면 지가 나와가지고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오른쪽부터 지가 반대로 청소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집에 가보면 깨끗해요. 머리카락이 보고 먼지 보고 싹 가져가서 로봇 청소기 통에다가 싹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지집에 딱 가 있어요. 세상에 로봇 청소기가 방방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전부 그냥 안 좋은 머리카락이나 이런 먼지를 갖다 전부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상쾌해. 여러분들 몸속에도 로봇 청소기가 지금 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얘를 갖다 눌러야 돼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돌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세포, 죽어가는 단백질, 쓸모없는 지금까지 버려지죠. 여러분 염증 많으신 분 있죠? 염증세포, 그리고 암세포,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걸 전부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하는데 로봇 청소기 작동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작동법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누르면 내가 처음 물어봐요. 100번 누르면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나? 아니야. 이 100번 누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로봇 청소기 내 몸속에 있는 로봇 청소기는요, 위기 의식을 느끼면 쥐가 눌러줘요. 스타트. 아까 우리 집 청소기는 내가 눌러야 되지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군요. 위기 의식을 딱 누르면 느끼면은 쥐가 딱 눌러줘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어떨 때? 공복 16시간이 되면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8시간에 한 번씩 음식 계속 먹었잖아요. 근데 16시간 안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큰일 났다. 이 인간 얘가 죽는 거 아닌가? 내 몸에서 나한테 유행이 난다. 이래다 갑자기 죽을지도 몰라. 16시간 안 먹었으니까. 왜?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숨도 쉬고 대화도 하고 춤도 추고 어디 여행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다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식을 먹는 칼로리를 2000칼로리, 성인들은 2000칼로리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뚱뚱하신 분은 한 4000칼로리 먹는 거예요. 보통 2000칼로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 8시간에 먹다가 안 먹어버렸어. 안 먹을 때 이 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8시간에 안 먹지? 큰일 나다. 16시간까지 안 먹었는데 야 큰일 나다. 야 이 인간 뭔데 이 부르는 칼로리를 절대 안 집어먹네. 큰일 나다.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작동이 돼버리는 거야. 왜? 2000칼로리 만들어 돌아다니는 내 몸에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는데 어떤 걸 갖다가 2000칼로리 만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장에 버렸던 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장에 버렸듯이 얘들 갖다 몸에서 단기간이 다 잡아갖고 2000칼로리를 만드는 거예요. 염증세포가 나는 유별나게 많이 있는데 염증을
되는 거야, 음식은. 공복을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공복을 했어. 이 몸에 로봇 청소기가 뭐라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이 인간 미쳤구나, 완전히. 벌써 이틀째 공복을 했네. 아무것도 안 돼. 이 정말을 또 만들자. 염증에 많이 든 염증 가져와, 암세포가 좋아, 혈관 있는 거 가져와, 처음 가져왔고, 이 청소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3일 동안, 3일에도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로봇 청소기에 돌아다니면서 이 청소기를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000칼로리만 가봤어. 근데 많이 움직이고 어떤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4,000칼로리를 소비하겠죠. 내 몸이 4,000칼로리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2,000칼로리만 만들어 오는데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니까 4,000칼로리 에너지 있으니까 4,000칼로리 암이 갖다 남은 암세포 하나 가지고 얘를 2개, 3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2,000칼로리, 4,000칼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공복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흘 동안 매일매일 2,000칼로리 운동을 해보면 3,000칼로리, 4,000칼로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공복 몇 시간부터 이루어진다? 16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 갖다가 오토파지다. 이거 마치 이거 똑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저기 그 양평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럼 오토파지는 멀쩡한 건 내버려 두니까 아니에요. 멀쩡한 건 내버려 두니까 왜 이상 있는 것만 이렇게 잡아먹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겨울에 기름이 떨어졌네. 큰일 나서 우리 가족들이 엉덩토론에 얼어 죽을지 몰라. 그러면 여기다 불을 떼야 되는데 아니 기름을 갖다가 시켰더니 눈이 많이 와서 못 온대. 눈 녹으면 한 달이 나오는데 아니 한 달 만에 우리가 얼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을 떼야 되는데 어떤 거 갖다가 불을 뗄 거냐 이거야. 멀쩡한 장애는 3,000만 원짜리 갖다가 문짝을 뜯어가지고 불 떼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딸내미 열심히 피아노를 열심히 하는데 야 피아노는 나중에 해. 문짝 떼어가지고 불 떼시는 분이 있을까요? 불쏘시개가 없네? 김홍도 군님이 한 200억짜리 했어. 아이 누구 와서 불쏘시개 하자. 그럼 세상에 이러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불쏘시개를 어떤 걸로 할까요? 그동안 버려진 폐지, 그동안 버려진 신문지, 쓸모없는 거, 상다리를 부러져가 크기나 버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버렸어. 그거부터 떼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구멍 나온 거 죽은 게 많아. 그거 가지고 와서 불쏘시개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공복 16시간인데 얼마나 웃긴다래. 면역세포는 귀한 거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내 몸에서 가장 쓸모없는 거. 여러분 여기 염증 많이 있으신 분은요. 염증이 가장 많아. 내 몸에 쓸모없는 게 염증이야. 염증 많으신 분은 염증부터 갖다 떼기 시작하는 거야. 전부 다 불쏘시개를 전부 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처럼 공복 16시간이 되면 오토파지가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쓸모없는 것부터 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공복을 길게 해줄까요? 짧게 해줄까요? 길게 해도 열흘 해도 그렇고요. 20일 해도 그렇고 한 달에 해도 그렇고 2달에 해도 그렇고 몸이 안 좋은 건 안 좋을수록 자,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2016년도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이런 강의를 하면 저한테 미친놈이라 했어요. 그때는. 왜? 오토파지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도 뭐 그런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 단어가 없었어. 오토파지가. 그냥 자가치유 능력이 좋다 이런 쪽으로만 했어요. 면역력이 좋다 이런 쪽으로만 했는데 2016년도에 일본의 오소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세상에 이걸 논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학계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세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은 전 세계의 의사들이 가장 열망하고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게 그 노벨 생리의학상이에요. 아니 의사도 아닌 일이 이거 논문으로 만들어갖고 발표를 했더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가 팔짝 뒤집힙니다. 진짜 세상에 공복에 내 몸이 그렇게 좋아져? 공복에 의사가 이렇게 좋아져?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백창기 교수님이 서울 아산병원에 자가포식작용을 측면한 근육기능 이상질환, 테니스 신경질환, 간염질환, 노화 등의 질병에 관여합니다. 더 무서운 얘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수술을 한다고 볼게요. 대수술을 해. 배를 쬐서 오늘 전신 마취되고 수술한다는 게 어때요?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어제는 참 잘하. 잠이 안 올 거야. 왜 그럴까요? 못 깨어날까 봐. 그거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누구한테 따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걷어들어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랬냐?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과 이상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자들이 돕는 부작용과 이상 반응을 최소화하게 갈리지 않고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고장이 난 날을 갖다가 전부 로봇 청소기에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새 거로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오토파지로 치료되는 질병들이 안과이나 천식, 대장경, 콜병, 간염, 부산, 아토피, 검사, 알러지, 비만, 간염, 파전, B형, T형, 폐암, 유방, 심혈 같은 여러분 되게 많죠. 이게 오토파지가 다 이거 갖다가 치료를 했대요. 세상에 내 몸에 있는 의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내 자신을 욕하면 안 돼요. 의사가 성질 나면 여러분들 안고 있을지도 몰라. 이야기는 독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고 몸속에 있는 의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여러분들 고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의사는 또 기분이 나가지고 그래? 나한테 고맙다 그래 신이 나가지고 어디가 고장이나 지금도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대신 이거 드시면 돌아다닐 거야 못 다닐 거야?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몇 시부터 이렇게 오겠네요.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오토파지까지만 해요. 사실 뭐 다른 거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기회에 오토파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걸 제가 다음에 저를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혈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오늘 많이 움직이시고, 2박 3일 동안 많이 움직이고, 끝나고 집에 가서 많이 움직이시는 혈관의 불상사, 스탠드는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움직이면 어쩌면 지방이 꽉 차면 스탠드를 끼고 여기만 낀다고 여기만 혈관이 잘 통한다고 멀쩡한 거 아니에요. 모든 혈관이 지나가요. 여기 스탠드 집어넣고 싶거든요. 오늘 많이 움직이시면 절대적으로 이 안에는 스탠드 들어갈 일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내가 한 100억이 있는데 내일 죽은 여한이 있는데 내가 100억이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내가 100억이 있는데 내일 죽는데 기분 좋게 돌아가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야. 나 죽으면 끝난 거예요. 100억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식이 생겨. 어차피 여러분 지구에 한번 여행 왔잖아요. 15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150살까지 어떻게 신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생계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150살까지 우리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같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송을 여기서